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최근 화제가 된 기업과 사람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업다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업은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아모레퍼시픽의 서경배 회장, 그리고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입니다. 다음 증시가 하락세를 기록한 다운에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김남구 대표이사 부회장과 HDC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업에 있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SK그룹이 하이닉스 반도체를 인수한 이후에 어제 SK하이닉스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예, SK의 주가 상승세가 아주 놀랍습니다. 어저께 SK가 주당 10만 원대를 돌파를 했죠. 네. 이것은 SK가 2012년 이 하이닉스를 인수한 지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지난 2012년에 저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 참 말도 많고 사연도 많았습니다. 당시에 반도체 포비아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하이닉스 포비아. 네. 하이닉스를 인수하는 자는 회사가 망할 것이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저주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하이닉스가 인수 9년 만에 SK 품으로 들어와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해서 지금 연일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SK의 이 최태원 회장을 이 업의 대명사, 업의 1번 타자로 뽑아갔거든요. 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굴곡이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가 있고 못 나갈 때가 있는데 그 굴곡에서 어떻게 잘 그 위기를 헤쳐나느냐 또는 잘 나갈 때 얼마나 겸손하게 겸허하게 경영을 해서 그 지속세를 이어가느냐 이것이 성장의 요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업과 다운 이래서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오늘 최태원 회장의 업 올라가는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태원 회장이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지만 속으로는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런 면에서 행복한 고민으로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 지금 SK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를 키워야 되는 지금 SK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하이닉스 저를 통해서 하이닉스도 여러 가지 이 M&A를 통해서 전망이 있는 업종을 흡수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네. 이 하이닉스는 지배 구조의 고리상 SK의 지배 구조 고리상 SK의 지주회사가 주식회사 SK예요. 네. 주식회사 SK가 있고 주식회사 SK가 SK텔레콤을 소유하고 있고 그 SK텔레콤이 하이닉스를 갖고 있거든요. 손자 회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손자 회사는 새 정부 들어서 요건이 좀 더 타이트해져서 손자 회사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다른 회사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면 정손 회사가 생겨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는 SK텔레콤을 중간 지주사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중간 지주사가 되면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 주식을 최소한 30%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을 SK가 준비를 제대로 해놓질 않았어요. 주가가 좀 낮을 때, 지금 그래프에 나오는 것처럼 주가가 낮을 때 많이 사놨어야 되는데 이제 주가가 너무 올라간 거죠. 지금 SK텔레콤이 중간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SK하이닉스 주를 10%를 더 살려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고민이 하나 생기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저께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지금 최태원 회장님과 사모님 노소영 여사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노소영 여사가 이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했죠. 그런데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 재벌가의 재산 분할 소송을 하면 주가가 폭등할 수 있다. 특히 이 SK의 경우에는 노소영 여사가 요구하고 있는 주식회사 SK텔레콤 주가의 폭등 가능성이 있다. 서로 지배구조 싸움을 하다 보면 그런 주가가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대목들 때문에 SK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더욱더 지주회사, 중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자금 부담이 훨씬 더 큰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부인 노소영 여사한테 지분 7%를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이혼 분할금으로 준다고 해도 주가가 떨어졌을 때와 올랐을 때의 자금 부담 차이가 상당히 큰 거죠. 네. 지금 그림에 잠깐 지나갔는데 SK텔레콤, 그러니까 SK 주식회사, 지주사인 SK, 그리고 저 자회사인 SK텔레콤, 손자회사, 저 관계를 굉장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현재 SK텔레콤이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를 20%를 소유하고 있는데 저게 현재 바뀐 규정에 따라서 저걸 30%로 높여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당분간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SK 오너들 입장에서 경영주 입장에서는 그 인수 부담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오나 부담금, 자본 소요금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행복한 고민. 그러나 어쨌든 주가가 오르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총체적으로 특히 주주 입장에서는 신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 반도체 가격이 아직 오르지도 않았는데 네.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언제 또 폭망할지 저에 대한 이 대책도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업에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서경배 회장입니다. 최근 5천여 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방문했다는 소식 박사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한알령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화장품주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예, 어저께 우리 코스피에서 그룹별로 볼 때 가장 많이 주가가 오른 그룹이 아모레 그룹입니다. 네. 아모레 그룹의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제 돌아온 뉴커, 중국의 그 소비자들이 돌아오면서 지금 인센티브 관광단이라 해서 5,000명씩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서울 시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대거 구입하는 그런 효과로 지금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 화장품주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지난 2, 3년간 사드 보복을 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제 다시 돌아온 뉴커들에 대한 기대가 크고요.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과연 한국을 방문하게 될 때 네. 그 경우에 한한령의 폭, 한국에 대한 규제 완화의 폭이 훨씬 더 깊어지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배 회장이 업인데요. 사실 서경배 회장보다 더 크게 업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서경배 회장의 딸입니다. 네. 서민정 양인데요.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죠. 저 서민정 양이 올해 29살인데 최근에 중국 장강 MBA를 수료하고 돌아와서 다시 입사를 했어요. 네. 거의 아모레 퍼시픽 그룹의 후계자로 낙점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하면 30대 이하의 젊은이 중에서 주식 보유량 한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본인이 29살인데 2,900억 이상을 갖고 있거든요. 원래 서경배, 아모레 퍼시픽은 서경배의 할머니가 개성에서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서 회사를 창업했던 기업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서경배 가문의 여인들에 대한 기대가 큰데 서경배 회장은 또 공교롭게도 아들이 없습니다. 민정이와 호정이, 서민정, 서호정 두 명의 딸을 두고 있는데 이미 주식이 상당히 지금 서민정 양으로 상속이 됐어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 서민정 양이 보유하고 있는 저 주식, 저것이 나중에 인수 합병을 하면서 서경배 회장의 경영권이 내려가는데 그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민정 양의 투자 행보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에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입니다. 어제 모처럼 현대차의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으로 오랜만에 현대차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현대차 주가는 최고점이 약 30만 원 되는데 지금 11만 원 쓰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네. 그동안 중국 현대차에서의 부진, 환율 문제, 그 밖에 전기차 경쟁에서 상당히 뒤처지지 않았습니까? 또 노조의 잦은 파업,
또 인건비, 노조 인건비가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1등이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악재가 돼서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고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 정의선 부회장이 라스베가스 CES에서 나르는 자동차 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가격이 떨어졌었어요. 네. 근데 어제 모처럼 올랐는데 어저께 마침 정부가 수소 경제 1주년 행사를 하면서 수소차 세레모니를 세게 했죠. 네. 뭐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소라든지 나르는 차, 이것은 지금 그래픽 그림에서 보듯이 아직 미미합니다. 3,200대 가지고는 세계 1위라고는 하지만은 아직 갈 길이 멀고요. 오히려 지금 그 현대에서 크게 기대를 두는 것은 미국에서의 판매. 네. 제네시스가 지금 조금 선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네시스를 SUV로 만든 이 품목이 미국에서 지금 잘 팔리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는 2025년까지 이거 100만 대로 올리겠다. 지난해 모처럼 미국에서의 판매량이 3년 만에 하락세를 딛고 좀 상승세로 올라섰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100만 대까지 팔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대목이 앞으로 현대차의 주가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과연 수소차와 포함해서 저 전기차, 미래차에서 얼마나 세계 선진국들의 그 선두주자들을 따라잡느냐. 그것이 하나의 변수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 정몽구로부터 아들 정의선으로의 이 후계 상속이 얼마나 스무스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정의선의 지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될 수 있겠느냐. 이것 또한 현대차의 앞으로 생사를 좌우하고 주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